Okay, so let me start. So this is lecture 13. So fusion learning. So yeah. So today we will start with the final exam notification. So as you know, we will take a final exam. So this final exam will be the offline exam. So the date of the exam is the June 17 from 2 to the 4:45. 그래서 이제 6월 17일 날 우리 원래 수업 시간 2시부터 4시 45분까지 우리 오프라인 시험 볼 거고요.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뭐 2주 안에 큰 문제가 없다 오프라인 볼 거예요. 그래서 요 강의실이랑은 지금 학과에서 잡고 있는데, 저희 좀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강의실 좀 나눠서 보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6월 17일 2시부터 4시 45분 원래 저희 수업 시간에 볼 거고, 아마 저희 원래 수업 시간이니까 시험이 겹치고 하는 문제는 없을 거야, 아마. 혹시라도 근데 문제가 있거나, 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는 친구들, 따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될 거고, The score is from the lecture 1 to the lecture 13. 그래서 우리 lecture 1에서부터 이제 오늘 배울 lecture 13, 그리고 내일, 아니죠. 다음 주에 배울 lecture 14까지가 우리 이번 학기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So, all the paper materials are allowed, but any electrical devices, something like the iPad, are not allowed. And please start your study as soon as possible. Maybe now.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단 페이퍼 매터리얼은 다 허용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거는 저희가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안 되고요. 페이퍼 매터리얼,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 자료를 프린트 해오거나 아니면 강의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 치팅 페이퍼로 가져오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네, so, are there any question for the final exam? 그래서 저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원래 우리 이제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가 제일 처음에는 잡혀 있었는데 말했지만 이제 중간고사 없어졌고 이제 우리가 스턴트 프레젠테이션 그쵸? 여러분들 이제 거의 반 이상 한 3분의 2 이상은 다 발표를 했는데 그거 비율과 출석 그 다음에 이제 요 강의 마지막 파이널 exam으로 여러분들 그레이딩이 나갈 거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표를 했던 친구들, 최소한 발표를 한 번 이상 한 친구들은, 당연히 안 한 친구들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뭐 정말 발표를 이상하게 했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쵸? 13강까지는 없었고, 다들 열심히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나머지 이제 다음 주까지 배울 14강까지 해서 저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직 안 내서 어떻게, 문제들이 나올 거다라고는 아직 답을 못 주지만, 뭐, 원론적인 얘기는 수업을 잘 들었고, 강의를 제가 했었던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했었던 거, 우리가 PPT 또는 슬라이드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충실히 따라왔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을 나갈 거고요. 뭐, 당연히 이해는 하겠지만, 페이퍼, 매터리얼을 업로드 한 순간 어차피 오픈북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은 안 나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히 알겠지만 뭐 우리가 사실 연구를 할 때 외워서 풀 필요는 없죠. 우리가 뭐 구글링 또는 뭐 논문들을 보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고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 강의에서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느냐. 즉 내가 이 매터리얼들에 나오는 개념들 뭐 무슨 거의 지금 100개 가까이 논문들을 다 언더스탠드 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강의 때 중요하게 다뤘던 개념들, 논문들에 대한 이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뭐 지금 생각하는 거는 서술형 플러스 조금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몇 강에 걸쳐 다른 많은 토픽들을 봤는데 이러한 토픽들을 뭔가 연관시키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는 건 공부를 안 하고 오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시험일 건 확실할 거예요. 알겠죠? So, other question?
현우 학생 질문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스턴트 프렌테이션에 발표했던 논문들 중에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논문들은 당연히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스턴트 프렌테이션 논문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네. So, other question? 자, 여러분들 질문 없죠? 네. 당연하게 얘기했지만,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 학점을 잘 주고 싶을 거고, 당연히 잘 줄 건데,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와 안 했던 친구를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차등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문제 어렵게 나갈 거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페이퍼 메터를 아무리 다 뽑아도 그 수업 이 시간 안에 다 못 풀 정도로 어렵게 낼 거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 충실히 해놓고 학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만 알아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컴퓨터 비전을 여러분들이 전공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팔로우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좀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퓨전 러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지를 제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3시에 정말 중요한 갑자기 외부 일정이 생겨서 3시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 3시 이후에 있는 시간은 제가 오늘 중으로 유튜브로 올려줄게요. 3시까지 못 끝내는 수업. 그래서 요 3시까지 하는 내용 이후에 나머지까지 합쳐서 제가 오늘 안에 유튜브에 올려줄 거고, 아마 상공과 친구 몇 명 친구들은 오늘 학회에 참석한 것 같아요. 다른 연구실 친구들이, 같은 연구실 친구들이 좀 전달해주고, 그래서 유튜브에 다 올려줄 거니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스턴트 프렌테이션 발표해야 되는 친구들은 오늘 6시까지 각자 5분으로 발표 동영상 찍어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요거 제가 좀 이따가 공지 메일 한 번 더 보낼게요. Okay, so let me start the fusion learning. So this is the problem statement. Have you ever seen before a copy like this one? Can you learn to recognize it from only this image? So as a human, we are able to learn new concept using few training example, for example, like one or two, right? But what about machine? So part of the fusion learning is to mimic this similarity with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 So formally, the fusion learning technique, the fusion learning framework can be formulated like the learning n-way K-shot classification problem. So here's the example. So here is a 5-way one-shot classification test. In this case, we have 5 classes, and each class have the one training example. Then we have a core image. Then what you want to do, classify each core image in terms of this kind of the training data. So this kind of problem setting is called the n-way K-shot classification. So n is number of classes and K is the training example per class as small as 1 or 5, right? So fusion learning is to answer the question like that. Is this possible with the deep learning based model or the method? So the very simple way we can do is to train directly a deep learning model. So here's the thing. Okay, we have a training data and we can train our model on this training data and test our new data with this pre-trained model, right? So this is a very, very intuitive way. Train from scratch classification network. But as you can easily expect, it is very different to repeat it to the training data. So thus, the full accuracy on testing data will be achieved, right? So the main research issues in fusion learning is to overcome data
scarcity with the transfer learning. So, in other words, in fusion learning technique, we only have the novel classes, few training data, but we have another many possible training data with the different classes. Let me say just the base classes. So one thing we can do, we can divide our training stage as a two stage, the first learning stage and second learning stage. And in first learning stage, we can train the fusion model, and then we can adopt this pre-trained fusion model to in the second learning stage. So main research idea or the main research recipe is to overcome this data scarcity with the transfer learning. So this recipe followed by many or all fusion learning method. 그래서 이제 퓨전 러닝 방법들은 이러한 노버 클래스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many possible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프리-트레인된 퓨전 모델을 어댑테이션을 해서 이러한 노버 클래스에서도 잘 동작하는 모델을 얻어낼 수 있을까가 이제 퓨전 러닝의 핵심이 되겠죠. So, we can formulate this kind of procedure as a two-part, acquire the knowledge and transfer the knowledge. 그래서, so in first stage, we can train on other similar problem and then adopt the model to the problem of interest.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knowledge를 acquiring 해서 knowledge를 우리가 원하는 노브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transferring 하는 게 이제는 전체 퓨전 러닝의 큰 핵심, 큰 방향성인데, so in acquiring knowledge stage, we can use many training data from some base classes, and in transferring knowledge stage, we can adopt the model to novel classes with a few training data. So in this case, the basic base classes is going to be base classes are going to be the training classes, and novel classes are gonna test classes. So there is no overlap between them.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인 퓨전 러닝 을 위해 푸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의 러닝 스테이지를 통해서 푸는데, 러닝 스테이지 1에서는 우리가 노블 클래스와 다른 베이스 클래스만 갖고 노블 클래스에 잘 어댑트할 수 있는 모델을 어떻게 찾을까가 핵심이고,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퓨전 모델을 가지고 노블 클래스들 very few 데이터 샘플들만 가지고 있는 노블 클래스에 잘 오버랩을 시킬 수 어떻게 어댑테이션 시킬 수 있을까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핵심은 no overlapping between them. 그래서 이제 first learning stage랑 second learning stage 사이에 오버래핑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So, common transfer learning example.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파인 튜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So, let's think about fine tuning framework. So, what you can do, first pre-train our model with best classes and many training data like this, and then this is the acquiring the knowledge procedure, and then transfer the knowledge. In this case, transfer the learned parameter, 그쵸? learned parameter transfer해서 fine-tune this whole network with on novel classes with few training data like this. Of course, in this case, we have to set random initialization on the output layer, I mean the classification layer, but we can copy or that we can transfer pre-train the feature to on this kind of the task.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이제 이걸 풀 수도 있을 텐데,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but fine tuning will have risk of the work period in case of extremely limited data. For example, like fusion learning or the fusion image classification task.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트랜스퍼 러닝 기법으로 acquiring knowledge를 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파인 튜닝하는 구조는 당연히 오버피팅 되기 너무 쉬운 거고. So, Gorow fusion learning is to devise the transfer learning algorithm that would work well in the fusion scenario. So, for example, material learning, mental learning method. 그래서 방금 말한 전체 퓨전 러닝, 즉 트랜스퍼 러닝의 프레임워크는 똑같이 가져가지만 어떤 정보, 단순히 프리트레인된 파라미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또는 파라미터를 가져오더라도 어떤 파라미터 또는 어떠한 정보들을 잘 프리트레인을 해서 우리의 스테이지 2, 트랜스퍼링 knowledge 스테이지로 잘 가져올 수 있을까가 트랜스퍼 러닝, 퓨전 러닝의 핵심이고 이제 그걸 풀기 위한 방법론들로 뭐 메타 러닝 또는 뭐 매트릭 러닝 같은 방법들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Most, but not all, the fusion learning method use the meta learning, just called learn-to-learn paradigm.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earning to learn 또는 learn to learn 패러다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메타 러닝이라는 키워드, learning to learn, 메타 러닝을 사용해서 사실 대부분의 퓨샷 메소드들이 포뮬레이트 되어 있죠. 그렇죠? 물론 예전 방문도 사실 딥러닝 이전 시대부터도 많이 연구가 되어 왔지만 요즘에 이제 퓨전 러닝을 쓰는 방법론들은 대부분의 이제 메타 러닝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So, what is fusion meta learning? This is today's topic. So, what is fusion meta learning? So, let's go back to the fusion classification problem. So, we have a training example, or just call the support example, and we have a test or query example here, right? Our input is going to be labeled support data and unlabeled query data here, 그쵸? 되는 거고, our intermediate output is going to be a model for classifying the query image, 이 모델을 찾고 싶은 거고, then of course the output must be a predicted query label. 그래서 classification인 경우에는 이 쿼리를 이 모델로 predict한 레이블이 나올 거고, 그쵸? 이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의 전형적인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인데,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with meta learning은 요 러닝 알고리즘, 그냥 우리가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 뭐 그냥 기존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그런 러닝 알고리즘들이 아니라 메타 러너라는 F세타로 표현되는 이 메타 러너를 설정을 하고 이 메타 러너를 통해서 이 모델을 만드는, 즉 learning to learn, 이 모델을 러닝하기 위한 또 다른 네트워크를 설계해서 이러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게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with meta learning 이라는 전체 프레임워크가 되겠죠. 즉 우리가 이제 뭐 퓨전 러닝이다, 메타 러닝이다 하는 뭐 단어들을 많은 논문들에서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뭐 논문들 또는 뭐 많은 블로그나 많은 곳에서 정의를 내리지만 사실 가장 잘 정리된 요 뭐랄까요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러닝,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을 메타러닝으로 푼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트레이닝, 러닝 알고리즘, 그쵸? 원래 이제 기존의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뭐 VGLSnet, 뭐 EfficientNet 같은 모델을 트레이닝 했던 그 러닝 알고리즘,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써서 뭐 이렇게 뭐 베타 뭐 해서 이렇게 러닝 했던 알고리즘을 we will from now on implement this learning algorithm with a meta learner with parameter setup.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 파라미터는 이 파이로 따로 있지만 이 모델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고 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세타로 놓고 그걸 이제 메타 러너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그 세타를 학습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메타 러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Then optimize this F setup. In this case, optimize this parameter setup on solving 퓨샷 classification test. 그래서 이제 learn to learn. 그래서 이 세타를 찾는 게 단순히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세타를 찾는 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모델을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메타
모델의 세타를 찾는 과정. 이제 바로 우리가 메타러닝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o, the one thing we have to keep in mind to train this meta-learning framework, we must backpropagate our loss gradient into entire fusion learning procedure. So in model and the meta-learning here. So we have to backpropagate the query classification loss gradient to this network parameter pi and network parameter theta. 그래서 핵심은 이러한 세타까지 전체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부터 백프로파이전 해와서 이 세타를 학습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메타 러닝, 퓨전 러닝 with 메타 러닝, 퓨전 클래시피케이션 with 메타 러닝의 핵심이 되겠죠. Yeah. So the question is how to train the meta learner. How to train our meta learner? etc. 그래서 우리가 핵심 엄밀히 하면 이제 우리의 메타러너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 첫 번째, 메타러너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 두 번째, 메타러닝의 파라미터, 세타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가 이제 메타러닝의 핵심인 거고, there are two stage, learning stage. 그쵸?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two stage 러닝으로 갈 건데 요 base class with many training data를 가지고 어떻게 저 메타 러너의 세타를 찾느냐 첫 번째 first stage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so how to train the meta runner? Training on the same condition. In this case, the for example, 508 아니죠. 5A1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금 뭘 정의했죠? 우리가 5K1 아니죠. 우리 어떻게 정의 내렸죠? N이5이고 K가 1인 경우, 그쵸? 그래서 이러한 same 컨디션을 but 클래스가 다른 데이터로부터 이러한 same 프로블럼 세팅을 만들어주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 트레이닝을 해서 the second learning stage에 메타 테스트라고 하는데 세컨드 러닝 스테이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메타 러너를 트레이닝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So for example, train 메타 러너 F 세타, 그쵸? 세타를 파라미터로 하는 메타 러너를 on solving a distribution of the few shot task, or just call the episode task. 그래서 이렇게 NA, K샷 세팅은 똑같지만 다른 클래스 정보들,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요거를 테스트 태스크를 모방하는 에피소드 태스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에피소드 태스크에서 요 메타 러너를 학습을 하는 거죠. 즉, 이 세타를 찾는 거고 So, construct such training episode using the base class data.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 데이터로부터 by sampling n 클래스를 찾고 여기서는 5개의 클래스와 k support example 이 각각의 클래스마다 k개의 support example을 주고 m개의 query example를 만들어서 에피소드 테스트 퓨전 러닝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게 how to train the meta learner의 과정인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let me formulate these kinds of the meta training time or the training with meta learning like this. 그래서 our objective is going to look like this. 이 오브젝트 이렇게 되는데 so first of all we need a episode training data or the episode samples. Let me say just S and Q where S is the support set which consists of the XKS, YKS, X is the input data, in this case image, and Y is the class label, and K is equal to K are defined from K is defined from the 1 to the N times K. 그래서 요 샘플이 뭐죠? 요 N times K
n은 number of number of class, 그쵸? number of class와 number of class에 각각에 존재하는 클래스마다 존재하는 k개의 샘플들. 그래서 모든 샘플이 서포트 셋은 nk개만큼이 존재하는 거고, and where query set is defined as a queue, such that q is equal to xqm, xyqm, m is equal to m starting from the 1 to the n times m. 그래서 n이 number of classes and m이 number of query images. 그렇죠? 그래서 요 쿼리 셋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렇죠? 이러한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고, and first of all, let's define the inner part. In inner part, we have to generate using the support set. 그래서 이러한 support set을 가지고 이 classification 모델, 이 classification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 support set이 S라고 할 때 S를 인풋으로 가지고 메타 러너를 통과하면, F세타라고 정의된 메타 러너를 통과하면 나오는 m파이를 우리는 classification 모델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In this case, this is the inner part, 그쵸? And in outer part에서는 we have to define the classification loss. 그래서 쿼리와 support set으로부터 만들어진 classifier, 이 classifier와 쿼리 set을 가지고 정의된 loss 펑션, L을 minimize 하는 세타를 찾아라. Optimize theta with respect to the query's classification loss, like this. 그래서 요 서포트 셋으로 만들어진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요 Q, 쿼리 샘플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정의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세터를 찾아라. 즉, 우리의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지만, 클래시피케이션 학습 문제지만, 결국에 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푸는 거는 요 세타를 찾아내는, 메타 러너의 세타를 찾아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rather than directly minimizing this network parameter pi, we instead trained this network parameter theta, so we can do learning to learn. 그래서 요 세타를 러닝하기 위한 네트워크 세타가 학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Let me summarize this meta training routine. 그래서 이제 이 메타 트레이닝 루틴을 한번 summarize를 해보면, there will be four kinds of things. There will be the four kinds of the meta training routine. 그래서 first of all, sample training episode. 그래서 sample training episode를 먼저 하나 뽑아내고, 그렇죠? 뽑아내서 generating classification model.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메타러너를 설계를 했을 때 이 서포트 셋이 들어가서 메타러너를 통과하면 이 m파이, 즉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나올까를 고민을 해서 이걸 잘 설계를 해서 요 generate classification model with a meta runner that takes the support set as input. 이거 만들고, then predict classification score with this m파이, this model.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쿼리 example을 인풋으로 가져서 요 모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메타러너로 만들어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통과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finally define the loss function and minimize our loss function in terms of the network parameter theta. 그래서 세타를 옵티마이즈 하는데 요 쿼리 샘플들, 쿼리 example들로 정의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그 세타를 학습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 메타 러너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This is the general meta training routine. 그렇죠? General meta training routine. So, to summarize, first sample the training episode. 이제 에피소드를 뽑아내고, and generate the classification model. 그렇죠? 우리가 메타러너를 잘 설계해서 이 메타러너를 통과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어내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통해서 쿼리 샘플을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뽑아내고, and optimize query classification loss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클래스 엔트로피 로스 등이 가장 많이 쓰일 수 있을 거고, 이때 핵심은 must backpropagate the loss gradient throughout the few-shot learning process. 그래서 이 백프롭을 요 클라스킨 로스부터 요 메타러너 이 세타까지 해줌으로써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시키는 게 메타러닝의 트레이닝 타임, the first learning stage의 핵심인 거죠. In testing time, let me say just the second learning stage. 근데 이제 우리가 second learning stage라고 표현을 하는 이 테스트 타임 때는 just transfer this meta runner, 그쵸? 이 just transfer this meta runner를 해서 which are typically fixed. 그래서 이제 이게 픽스를 시켜놓고 요거를 이제 얼려놓고 generate a model for the novel classes. 그래서 요 novel class 우리가 테스팅을 하고 싶은 요 테스팅을 하고 싶은 novel class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버리는 과정. 어떻게 보면 테스팅 과정인데 우린 이 모델이 학습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제너레이션 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가 세컨드 러닝 스테이지라고 표현하는 거고 사실 테스팅 타임, 즉 테스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메타 테스트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So, to summarize, so from supervised learning to meta learning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메타 러닝을 비교를 해보면 the training time is meta training in meta learning 그쵸? 메타 트레이닝 되는 거고 test time is going to be the meta test time이 되는 거고 mini batch of the image is going to be mini batch of the few shot episode 그래서 이제 few shot episode 그 few shot frame setting 퓨샷 프레임 세팅들을 미니 배치로 가지는 게 이제 미니 배치 오브 이미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고 트레이닝 데이터가 메타 트레이닝 데이터인데 결국에 all possible training episode 그래서 그 베이스 클래스를 트레이닝 에피소드로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메타 에피소드 데이터로 만들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고 테스트 데이터는 메타 테스트 데이터 또는 베타 에피소드 테스트 에피소드 즉 우리가 풀고 싶은 에피소드를 이렇게 메타 에피소드, 메타 테스트 데이터 또는 테스트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 summarize, so when you compare fusion learning and meta learning, so fusion learning, the definition of fusion learning is any transfer learning method that target on transferring well with the limited data. 그래서 이제 요걸 푸는 뭐 많은 트레이닝 러닝 메소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퓨전 러닝 세팅을 풀 수 있는 뭐 많은 트랜스퍼 러닝 메소드를 우리가 다 퓨전 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프리트레인 앤 파인 튜닝하는 가장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방법론, 메타 러닝 쓰는 많은 방법들을 다 퓨전 러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메타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learning to learning 알고리즘이 있어. 그래서 요 퓨전 러닝을 풀기 위한 방법론 중에서 learning to learn.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투 스테이지로 그 퓨전 러닝을 풀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메타 러너를 통해서 그 메타 러너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풀어내는 이러한 메타 러닝 기법이 이제는 퓨전 러닝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So, that's it. 조금 빨리 넘어오고 있는데 So, question so far?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을까요? 자, 그 퓨전 러닝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없죠? 여러분들 아마 많은 본인들이 연구하는 분야들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question 잘 따라오고 있죠? 어렵지 않죠? 지금 이제 우리가 방법론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타러닝의 기본적인 그냥 프롬 세팅만 얘기한 거고 이젠 그 메타러너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방법론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건 뒤에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Okay, so let me continue. So, how to evaluate the few-shot algorithm? Because there are so many few-shot learning methods, or the few-shot algorithm, or the meta-learning algorithm, and how to evaluate that. So, for example, 5-way one-shot task like this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to evaluate that, we consider the second round learning stage를 할 건데 use a held out set of the classes 해서 sample a large number of the K-shot, few-shot task를 만들어내서 report average accuracy on the NK query example. number of classes와 각 클래스마다 가지고 있는 n개의 쿼리 example을 줬을 때 그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평균을 냈을 때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퓨처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쿼리 example이 클래시피케이션 잘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하는 거고. So there are so many dataset and benchmark. 그래서 뭐 OmniGlot or the mini ImageNet 또는 ImageNet 퓨샷 같은 데이터셋들이 많이 있고, 뭐 요즘에는 뭐 COB도 많이 쓰고, 또 요즘에는 뭐 메타러닝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그 데이터셋들에서 어떻게 퓨전 러닝 세팅을 설계하느냐. 뭐 5-way, 20-way, 원샷, 5샷 태스크냐, 원샷, 5-way, 5샷, 5-way 태스크냐, 311 way and 1 to 5, 10 or 70 shot task. 뭐 퓨샷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규모가 커졌죠.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셋과 벤치마크들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팅을 만들어 놓고 테스팅을 한다라는 거죠. Anyway, in this framework, there are so many methods, and each method attempt to develop their own meta learner and training scheme or the training technique. 그래서 from now on, let's talk about the types of the fusion learning algorithm. 얘기해 볼 건데, first thing you can do metric learning for the fusion classification. 진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 이거 1시간에 끝나겠는데요? 혹시 뭐 질문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질문 없으면 조금 뭐 빨리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룰 방법으로는 이제 metric learning 기반입니다. So, in metric learning, we take base classes and many training data as input and classify these inputs within the metric space. So in this case, we train deep metric function as our meta runner, and then in second stage or the meta test time, just use this deep metric function as a nearest neighbor classifier to novel classes. So this is the non-parametric method, 그쵸? For fusion learning. So this is very simple and works very well with limited data. So this is metric learning for the fusion classification. 대표적인 건데. So this kind of method usually use Siamese neural network. Siamese neural network를 써서 first learning stage에서는 learning with Siamese component if two images belonging to the same or different classes. 그래서 이러한 시아미즈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요 두 개의 이미지, 즉 우리가 에피소드로부터 나왔던 베이스 클래스와 쿼리 이미지를 주고 각각의 그 친구들 사이에 시밀러리티를 잴 수 있는 시아미즈 컴포넷을 학습시켜서 이제 요걸 메타러너라고 정의를 하고, 이 시아미즈 컴포넷의 파라미터를 이제 메타러너의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 in second stage where component is fixed,
그래서 이제 commonly fixed and second stage에서는 just classify query to the most similar separate image.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시아메지 컴포넷을 써서 이 테스트 셋에 들어온 쿼리 이미지를 이 매트릭스 스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거죠. So this kind of framework is called learning to match. 그래서 이제 learning to match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here is the main idea. Here is the support images. I mean the support set S, and we have a query image from the query set Q. So first of all, extract features from query and support images. 그래서 이제 먼저 fseta로 하는 피처 extractor를 가지고 피처를 뽑아내고 이제 이게 메타러너가 되겠죠. And classify with differentiate soft nearest neighbor classifier. 그래서 이제 이 피처들 간의 similarity를 잘 재서 가장 가까운 애가 사실 그래서 이 강아지 영상이 이 빨간색 클래스 영상과 가장 피처 시밀러리티가 높겠죠. 이상적으로는. 그래서 요 피처 벡터들의 similarity를 매저해서 in this case they use the cosine similarity and softmax normalization. 그래서 cosine similarity를 구해서 softmax normalization을 하면 우리가 probability를 class probability를 찾을 수 있고 and classification probability for the XQ 원 쿼리 이미지에 대한 classification probability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거고 이제 이때 m파이가 요 러닝 투 매치 또는 매칭 네트워크 기반의 메타러너의 모델이 되는 거죠. So, in other words, 다시 얘기하면 메타러너 f파이 is going to be feature extractor large F 세타. 근데 이제 feature extractor가 우리의 메타러너가 되는 거고 generated model m파이가 extractor fq f세라. 요 f세라를 뽑아서 support feature 이 support feature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요 support feature 여기죠? 요 support feature와 요 extractor f세타를 가지고 만들어낸 아까 classification 모델 요거죠? 요걸 통해서 만들어낸 probability가 우리의 요 generated model m파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So let me summarize meta training in matching network. 그래서 방금 말한 이 매칭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타 러닝을 하는 거를 이제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이 프레임워크를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말할 얘기들을 계속 요거랑 매칭을 해보면 돼요. 저 얘기했던 요거 요 first learning stage에서 말했던 요 4개의 루틴을 이제 매핑을 시켜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so first of all sampling training episode 그래서 이제 S와 Q는 트레이닝 에피소드를 뽑아내고 and in second stage generate classification model m파이를 만들어냈는데 이 m파이는 아까 어떻게 됐었죠? 피처들과의 similarity니까 요 f세타 요 메타러너 이 라지 f세타 자기 자신과 요 메타러너를 통해 나오는 그 서포트 세트의 아웃풋 피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predict the classification score 요 m파이를 통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쿼리 이미지에 해당하는 요 classification score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비교를 통해서 and then optimize 세라 그쵸?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메타러너 with parameter 세타에 optimize 할 건데 with respect to the query classification loss query classification loss는 GT를 가지고 있으니까 로스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세타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죠. 즉,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찾아내는 게 메타 트레이닝 인 어 매칭 네트워크 핵심이죠. So, this is a training, meta training in matching network. 그래서 방금 말한 건 이제 메타 트레이닝을 매칭 네트워크로 푸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in general, case larger than one.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색깔 4개로 표현된 n개의 클래스, 4개의 클래스에 샘플이 하나가 아니라 K가 5, 5개씩 있을 때는 we have to independently match query with each separate example. 예를 들어서 이게 4개의 클래스인데 5장씩 있었다. 그럼 20장에 대해서 요거를 풀 때는 요 쿼리를 디스턴스를 뭐예요? 20개에 대해서 다 인디펜던트하게 매치해서 이 프로버티 찾아내야 되니까 매우 inefficient한 거죠. So many researchers attempt to develop the better or smarter way to solve this meta learning in the matching network. 이걸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온 거고, so this is the prototypical network. 그래서 prototypical network에서는 learn to extract class prototypical for comparison, where the prototype is to aggregate the information of all support images in a class. 그래서 매칭 네트워크를 쓰는 거와 개념은 비슷한데 이 3샷 5way인 경우에 5K인 경우 5way인 경우 그쵸? 3샷 5way인 경우에 이 5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모두 다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쿼리와 요 5개를 각각 대표하는 즉 프로토타입 they aggregate the information of the all support images in a class like this 5 point. 그래서 이제 이러한 5개의 점들을 정보를 어그리게이팅해서 대표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 프로토타입들과 즉 in this case the number of prototypes is going to be the number of classes of.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숫자가 number of class와 똑같으니까 이 K 이 서포트 셋에 들어가는 example들의 숫자가 커져도 우리가 이 클래스 우리의 모델 클래스피케이션 모델의 컴플렉시티는 고정되는 거죠. 그렇죠? in terms of the number n 클래스의 넘버로 고정이 되는 거고 so prototype of ice class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C1, C2와 같은 ice class의 프로토타입은 mean training feature vector of the each support set 이 SI 서포트 셋에서의 mean training feature vector 이 서포트 셋에 들어가는 모든 피처 벡터들의 mean 다시 에버리지 평균으로 하는 게 사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CI를 정의를 내리고 and classify to closest prototype with a probability. So in this case, we define this classification model only with this prototype, not of every single support example.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만을 가지고 이러한 디스턴스 펑션을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probability, 즉 classification probability를 만들어서 학습한다. 어차피 결론은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었던 각각의 피처들을 만들어냈었던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게 핵심이지만 이렇게 퓨전 러닝을 써서 이렇게 프로토타입 개념을 써서 이 컴플렉시티를 오더를 넘버 클래스로 고정을 시켜버린다는 게 핵심인 거죠. So in this case, the prototype is similar to the output weight of a classification network with a bias zero. 이 뭐냐면 그래서 사실 이 프로토타입은 또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서포트 셋들로부터 만들어낸 이 벡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서포트 셋으로부터 학습된 네트워크 파라미터 즉 클래시피케이션 위에 했던 파라미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아웃풋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익스플리시트하게 이 피처들을 어그리게이팅해서 프로토타입 만듦으로써 사실 원래 그냥 아웃풋 네트워크를 찾아서 풀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버피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So, to summarize, let me summarize the meta training in prototypical network.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타러닝을 푸는 것도 요 아까 말했던 메타 트레이닝 루틴에 매핑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데
Portable Sample Training Episode. 이 S와 Q로 이루어진 트레이닝 에피소드를 샘플링 하고요. 트레이닝 에피소드 샘플링하고 Generate the Classification Model MPI. Classification MPI를 뽑아내고요. Classification Model MPI를 뽑아낼 건데 그때가 우리의 메타러너 f세타는 피처 익스트랙터와 피처 익스트랙터를 가지고 어그리게이팅해서 만들어진 이 프로토타입으로 구동이 되는 거죠. So our classification model MPI is going to be the setup F, large F zeta and CI, where I is from 1 to the N, large N. 그래서 프로토타입과 이 피처 익스트랙터가 우리의 classification 모델이 될 거고, then we can just predict the classification score by using this kind of thing. 그래서 각각의 쿼리를 요 classification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suppose set과의 similarity를 통해서 이 probability를 만들어내고 and optimize theta를 the feature vector, 그쵸? feature extracted theta를 with respect to the query classification loss, 그래서 query classification loss를 minimize 하도록 이런 세타를 찾아내주면 우리가 메타 트레이닝인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를 푸는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결론은 매트릭 러닝을 썼을 때는 이 CI가 아니라 서포트 셋에 들어가는 모든 이그젬플들의 피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MPI를 쓰는 거고, 이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를 쓰는 개념은 요거가 모든 possible example이 아니라 각각을 클래스를 대표하는 CI, 프로토타입과 피처 익스트랙터, large F 세타를 가지고 푼다라는 게 다른 점이고 핵심인 거죠. 이해했죠? question. 자, 세정 학생 질문부터 가면 프로토타입을 정의하면서 오는 문제는 없나요? 뭔가 컨트롤 러닝과도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좋은 질문이고 사실 여기서의 가정,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는 가정은 단순히 우리가 서포트 셋에 들어가는 이 서포트 벡터들의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 보면은 아름답게 이 디시전 바운드를 잘 나눠지게 뭉쳐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건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서포트 셋이 이렇게 잘 나눠졌다고 치면 우리가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가장 브루티폴스한 파인 튜닝을 해도 오버피팅이 잘 나지 않고 깔끔하게 사실 찾아질 거예요. 그쵸?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의 서포트 샘플들은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쵸? 노이즈도 많이 있을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프로토타입을 잘 만드는 게 사실 많은 연구들의 핵심인데, 뭐 프로토타입을 웨이트를 넣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토타입의 컨피던스를 찾아서 컨피던트한 샘플들만을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뭐 세정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컨트롤 러닝과도 엮일 수도 있겠네요. 뭐 최근 논문들은 제가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팔로우 못했지만, 네. 어찌됐든 핵심은 요렇게 이 클래스마다 대표하는 벡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사용한다 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쵸? So, question. 네. 오늘 지금 42페이지까지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 다음 3시부터 제가 좀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3시부터 우리 1시간 더 해야 되는 거는, 나머지는 제가 오늘 끝나고, 오늘 안에 녹화로 해서 올려줄게요. 지금 것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 봐주고,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스턴트 프레젠테이션 발표해야 되는 친구들 4명 있었죠? 4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발표를 녹화를 해서 6분이죠. 저희 원래 시간이 6분짜리로 녹화해서 저에게 보내주면 그 자료까지 합쳐서 제가 오늘 녹화본으로 다음 2번째 시간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So, yeah, that's it. So this is end of the live lecture today, and remaining part will be recorded and uploaded to our YouTube website. Okay, so thank you very much. We have only one lecture left. 그쵸?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트랜스포머 인 비전 마지막 주제를 하고 이제 이번 학기 마칠 건데, 다음 시간을 보고 이제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thank you very much and see you next week.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Okay, so let me continue. So it was meta training in prototypical networks, right? So another method for the meta learning is meta learning with the memory module. So in this case, we can set the learning algorithm, meta learner, or the model as a whole meta learning procedure. So I mean, okay, so future classification, there was an intermediate step for generated model, right? So, but in this paper, the meta learning with the memory module paper, they store separate data to memory set. So, and then output, I mean the classification label predicted by accessing such a memory set. So in this paper, they treat the future classification as a black box prediction problem. So in this paper, given a path label data, they train the memory network as a meta learner, fzeta, and this is examples with a label in the support set, and we have a core example without label here. Then this memory-based math network can expect the query label output like this. So let me summarize this meta learning with a memory module. So first of all, sample the training episode SNQ similar to the other previous method, and without generating classification module, then just predict the classification score with the memory with the additional memory module. So where the support data can be stored and accessed for the whole query data set. So it's going to be the new classification score. Then by optimize the parameter theta for this memory network, right? With respect to the query classification laws like this.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모듈을 쓸 때는 메모리 쓰는 방법론도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전체 모듈을 다 메타러너로 정의를 내려놓고 이 메타러너에 어떤 어디셔널한 메모리 모듈을 가지고 있는 메타러너를 만들어 놓고 이 메모리 모듈에 그 서포트 셋에서 필요했던 서포트 셋의 정보를 스토어하고 액세스함으로써 서포트 셋의 정보들을 잘 우리가 unforgetting 하고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이 모듈을 설계해서 이걸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수행한 후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을 로스를 통해서 학습시키면 백프로페이션 되면은 그 메모리 모듈을 가지고 있는 메타러너가 학습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 another very well-known method is the optimization-based meta learning technique. 그래서 이제는 매우 또 유명한 방법론의 하나가 이제 optimization-based meta learning인데, key ideas 다 fusion classification as a parameters optimization problem. 그래서 fusion learning을 할 때 이 모델을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잘할까에 대한 문제로 바꿔보자라는 게 핵심이었고, we will talk about the model agnostic meta learning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나누면, so let me go back to the fine tuning for fusion classification. So as we discussed in the previous slide, the very first way to solve the fusion classification problem is using pre-training and fine-tuning procedure, right? So, but we discussed that
just using fine tuning will be overfitted to the test data, right? But let me think about fine tuning again. It starts from the theta and optimize with respect to the training loss using gradient step, which can be formulated like this. So pi is the parameters of the noble class model and pi. So in other words, fine tuning with limited data requires good pre-trained parameter theta. In other words, if we can start with a good initial starting point, I mean the training parameter theta, we can better convert it to the minimum without overfitting problem. So in MAL method, MAML method, Meta learned the theta so that it transfers well via fine tuning. 그래서 이제는 앞에 방법들과 다르게 이제 파인 튜닝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풀고 싶은데 사실 그게 제일 볼스한 방법이니까 어쨌든 이 파인 튜닝 과정에서 이니셜 세타 자체가 사실 매우 민감한 거고 이니셜 세타 자체가 잘못 줬기 때문에 그 오버피팅이 났을 경우가 사실 빈번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니셜을 줄 수 있는 좋은 이니셜 메타런 좋은 이니셜을 세타를 메타런을 해놓으면 그 좋은 세타를 가지고 퓨 이터레이션으로만으로도 노블 클래스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게 바로 옵티미션 베이스드 메타러닝 테크닉 MAML이라는 방법의 핵심이죠. So here is our new objective function. So our objective function like this here.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so in inner optimization fine-tune the theta for the task using the support dataset. 그래서 어떤 세타가 주어졌을 때 그 세타를 가지고 오버피팅, 어떤 서포트 데이터 오버피팅 시키는 과정이 in optimization 과정이고 out optimization은 그렇게 옵티마이즈된 new theta prime을 가지고 쿼리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만들어서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타에 대해서 옵티마이즈 하는 거가 이제 두 번째 과정인데, 즉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어떤 메타 러너의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아니라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파라미터를 메타 런을 하는 건데 그 모델의 파라미터의 이니셜, 이 세타의 이니셜, 그러니까 즉 이 그레디언트 디세트 한 번 스텝이죠. 스텝을 한 번 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이니셜 세타가 어떻게 됐을 때 가장 잘 되는지 그 이니셜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메타 런하는 방법으로 바뀌죠. So here's the thing. So when we check the 4-stage meta-learning routine, predictable sampling, the training episode asking Q, and inner product, inner optimization step, fine-tune using the training set as like this. So and then predict the classification score with this new classification model and pi. And then when we optimize the outer optimization with the query data loss, then we can backpropagate to the theta like this here. 그렇죠? 이 세타까지 backpropagate 되면 우리는 이 세타가 메타 트레이닝이 다 끝나면 새로운 노블 클래스 또는 노블 테스트에 가장 그 옵티미제이션이 잘 되는 좋은 프리트레이닝 모델 또는 좋은 이니셜 파라미터가 되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So here is a very well illustrated images. So here's the thing. So okay, so this is the theta. theta가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는데 theta가 before meta learning task here. theta가 여기서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각 태스크 또는 각 에피소드마다의 로스 그레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하는데 사실 옵티멀한 파라미터 파이 1, 2, 3는 여기 있었을 텐데 이 로스로 가다 보면 사실 옵티멀로 안 오고 딴 데로 갈 확률이 높지만 after meta learning we can get a better theta here close to the optimal parameter. Then it's going to be good for fine tuning to that.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ew 스텝만 파인 튜닝을 시킬 수 있으면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네트워크 파라미터로 잘 어댑트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이 로스 펑션.
So it was optimization-based meta learning technique. The final one is the learning to predict a model parameter. 그래서 in these papers, they trained meta learner to predict the task-specific model parameter. Usually a small subset of the model parameter referring like the classification head, like this.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in pre-trained network, feature extractor and cosine classification head, 그렇죠? cosine classification head를 해서 extend the parameter generating function to output new weight for the noble classes. 그래서 이 파라미터 제너레이터 펑션을 학습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노블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노벨 클래스를 클래스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 클래스 웨이트, 클래스파이어 마지막 단 클래스파이어의 클래스 웨이트를 이 파라미터 제너레이터 펑션으로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이제 이 파라미터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제 메타 러너가 되겠죠. 즉, 이 파라미터 제너레이팅 펑션의 네트워크 파라미터 세타가 메타 러너 파라미터 세타가 되는 거고. So it is well known to be important to use the cosine classification head to normalize the weight and easier to add a normal weight like this. 그래서 뭐 이렇게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때 이 웨이트를 뭐 L2 normalize 해놓으면은 뭐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고. Another similar idea is the imprinting method. This is similar to the previous one. 이거는 비슷한 건데. We have a base classifier to classify the base class dataset. base classification dataset을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 있고 노블 클래스에서 뽑은 embedding 피처를 우리 임프린팅 한다고 하는데 노블 클래스에서 나온 피처를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웨이트, 어디셔널 웨이트로 쓰는 거죠. 즉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까 매칭 네트워크 했던 것처럼 새로운 노블 쿼리가 들어왔을 때 노블 서포트 이미지에서 가져온 피처랑 가까운지 뭔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노블 클래시피케이션을 쓸 수 있는 웨이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즉 이게 이제 익스텐디드 클래시파이어로 쓰면 이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던 클래시피케이션 말고도 추가적으로 노블 클래스들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모델 익스텐션 할 수 있고, 이제 이게 바로 노블 클래스에도 잘 동작하는 클래시파이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Okay, so anyway, this is the today's lecture. 그래서 이제는 이 강의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갔는데 메타러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 물론 이제 퓨샷 뭐죠? 요즘에 세마틱 세그멘테이션 퓨샷으로 많은 태스크들을 풀려고 하지만 초창기 연구들 그리고 퓨샷 테크닉들을 주도하는 기법들은 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나오고 있는데 퓨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풀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가 메타러닝이다라고 했고, 메타러닝의 핵심은 기존의 러닝 알고리즘을 어떤 러너블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 메타 러너라고 하는 F 세타로 설계를 해서 그 세타를 학습해버리는 게 이제 러닝 투런 세타를 학습해버리는 게 핵심이었고, 그 메타 러너 F 세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그 F 세타를 가지고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방법론들이 달랐었죠. 그렇죠? Okay, so that's it. So this is end of today's lecture. Thank you for listening. And let me start with the student presentation.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라이브 렉처에서 했던 거와 요 레코디드 렉처를 합쳐서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스 인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